안녕하세요. MDAF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원추절제술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원추절제술 선택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이 있죠. 저야 뭐 비수술 치료를 주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을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는 입장인데 여전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는 사실 그 뒤에 관리에 대해서는 별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게 좀 큰 문제이긴 한데 이게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커요. 회복되는 기간을 확실히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수술한 이후로 12주까지의 기간 동안 4주 간격으로 각 기간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수술을 하셨거나 혹은 수술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요. 수술 직후에 저희 병원에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고, 여기가 자궁경부죠. 자궁경부 쪽을 보통 원추절제술할 때 자궁경부를 한 반씩 잘라내니까 그 잘라낸 면이 좀 상처가 크죠. 근데 요새는 대부분 칼로 잘라내는 건 아니고 전기적으로 달궈진 루프 가지고 잘라내는 그 립이라는 원추절제술을 대부분은 해요. 최근에는 출혈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출혈이 갈까요? 근데 길게 가는 분들은 한 4주 이상 출혈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주에서부터 4주 정도 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혈량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계획하고 뭐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 돼요. 만약에 수술한 지 직후라면 출혈이 있긴 있으실 텐데 보통 출혈량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생리대 돼도 거의 묻어나는 정도 수준의 출혈이면은 사실 바로 운동을 시작하셔도 돼요. 만약에 출혈량이 좀 많다, 생리대 돼야 될 정도로 좀 과한 출혈이 계속 나고 있다, 그건 병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 가셔서 출혈 위치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출혈이 없거나 아니면 생리대에 약간 묻어나는 정도만 나와서 비치는 정도만, 그 정도만 나오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궁경부에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신선한 혈액이에에 신선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뭐 회복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혈소판이라던가 뭐 백혈구 등을 잘 공급해서 상처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류량을 늘리는 것, 이게 0주에서 4주 사이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는 거거든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빨리 걸으면은 복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출혈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출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걷는,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출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좀 줄어든 양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갈 수 있어요. 속도를 높여가는 그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심박수를 보셔야 돼요. 심박수가 뭐 1분에 한 60번 정도 그렇게 뛰시는 분이었다면 그거의 최소 1.5배 정도, 좀 많게는 2배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60번 뛰던 분들은 한 1분에 90번에서 120번 정도 뛰는 그 정도 강도의 운동 속도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운동 강도를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유지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운동의 최종 목표가 이렇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출혈량이 약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로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출혈이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어느 날 보니까 왈칵하고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정말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꼭 출혈 위치 잡아가지고 지혈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요 한 달 이내, 4주 이내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단백질이에요.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 뭐 다이어트 아니면 살찌는 것 때문에 고기를 좀 멀리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 섭취,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섭취량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보통 몸무게 1kg당 하루에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1g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 한 뭐 60kg 정도 되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적은 것 같죠? 삼겹살 1인분이 200g이잖아요. 그 1인분에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요만한 조각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루에 요거만 먹으라고? 이거 단백질 섭취량 치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고기 전체가 다 단백질 덩어리는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 보통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그 고기 100g당 거기에 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0g 채우려면 고기로는 300g 정도를 먹어야 되고, 보통 이게 일일 섭취량 권장량인 거고 상처 회복에 필요한 건 요거보다는 약간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2 합니다. 300g 고기에 곱하기 1.2에서 360g으로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고기로 먹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단백질 중에서
일단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기는 좋아요. 회복에 더 좋은데 이걸 모두 다 동물성으로 채우진 않으셔도 되고, 콩이나 뭐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대체하시거나, 아니면 뭐 달걀이라든지 단백질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구성을 하셔서, 그 몸무게 1kg당 일일 권장량을 1kg당 1g이지만 상처 회복기에 있으니까 1.2g 정도 되는 그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 섭취를 계획하셔야 돼요. 그 정도 되면 4주 정도 지날 때 딱 요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상처 부위가 이제 다 회복이 돼서 위쪽에는 새로운 피부가 얹어졌죠. 근데 아직은 좀 약해 보이죠? 그냥 봐도 좀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자궁경부 쪽에 들어가는 그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좀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4주차 정도엔 한 이 정도 이제 회복한다 생각하고 4주까지 관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4주에서부터 8주가 됐으면 단백질 섭취량은 곱하기 1.2 했던 걸 다시 1.0으로 조금 다소 낮추셔도 돼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식사습관 그대로 그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는 그래도 유지는 하셔야 되고요. 시기는 그냥 평소에 드시던 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운동량은 아직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죠. 심박수가 1.5에서 2배 정도 되는 그런 강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걷기, 매일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주에 3번 이상은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하다 보면 상처가 더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저희도 약을 좀 써요.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내원하면 사실 수술 전부터 이제 약을 드시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들을 많이 복약을 시키거든요. 그런 약들을 복약시키게 하면 원래 이렇게 상처 회복되는 데까지, 지금 4주차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산소 공급을 잘 시켜드리고 혈액 공급을 잘 시켜드리면 적게는 2주, 많으면 4주 정도까지 회복 기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을 당긴다는 건 그만큼 바이러스에 침투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줄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재발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주에서 8주차까지도 여전히 피부가 좀 튼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걸 신경 쓰셔야 되고, 그게 바로 빠른 걷기 같은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때는 가볍게 뛰는 것도 가능한 시기니까 그것도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8주차 정도가 됐으면 보통은 피부는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약간 빨갛게 보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게 가운데가 약간 주름도 지고 빨갛게 되는 이런 상태로 그냥 마무리되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결국은 끝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깨끗해진 피부예요. 이 기간에 뭐가 문제냐면 질염이에요. 이런데 만약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 상처가 났을 때 그 회복됐어요. 이젠 피부도 다 안고 회복됐어 괜찮아 라고 해도 거기 만지면 다른 부분이랑 피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잖아요. 아직은 완벽한 피부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점막도 마찬가지예요. 점막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좀 튼튼해졌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제 역할을 하려면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질 안쪽의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아직은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질염이 좀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좀 흘러나오는 분비물이 좀 많아졌다거나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때그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분비물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덮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피부는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점막의 손상 부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남아있는 HPV들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질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그때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저희도 질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요. 수술 후에 관리하면서 2주 간격으로 점막의 회복 여부와 질염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보거든요. 그걸 3개월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보통 6번, 7번 정도 확인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질염이 있으면 항생제는 안 써요. 항생제 안 쓰고 이제 질염 치료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서 이제 질염을 관리하는 것, 그거까지를 저희가 원추절제수로 관리 치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안 받고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질염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걸 기억하셔서 12주차까지 질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12주가 다 끝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검사해야 돼요. 수술했다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수술할 때도 못 잘라낸, 덜 잘라낸 분들도 많이 있고, 수술한 다음에 재발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차가 됐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때 하셔야 되는 검사는 요거예요.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형성 세포가 완벽히 제거됐다는 게 확인되셔야 돼요. 이건, 이 결과지는 저희 병원에서 한 건데,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하니까 비수술 치료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검사하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검사하는 시점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뒤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모두 다 사라졌는지, 이형성세포 완전히 없어졌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수술할 때 덜 잘라낸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비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수술이랑 비수술 치료의 목적은 어차피 이형성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셨더라도 이 검사를 통해서 다 없어졌는지를 확인하시게 돼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바이러스 검사, HPV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 HPV 검사에 대해서 이분 앞에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하신 분 검사 결과지인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지, 아니면 검출돼도 뭐 플러스 하나 정도로 이제 활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지, 요거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 재발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가 있고, 이런 검사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1년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혹시 중간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마무리 되셨으면 그 뒤로는 3개월 간격의 검사를 당분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원추절 제수를 하신 분들이 그 수술하고 나서 12주차까지 3개월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들으신 설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